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른바 검사 탄핵, 이정섭 대전고검검사에 대해 청구한 탄핵 소추를 오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회의에 논의 의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정섭 검사인가요? 이정섭 검사의 그 가족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것 같습니다. 슬픈 오늘의 현실이고요. 이정섭 검사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대전고검의 이정섭 검사. 그런데 작년 말에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 이례적이죠. 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고 직무와 무관하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참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수원지검 형사 2부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을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바로 그런 검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처남과 처남 부인의 어떤 이 송사와 관련된 이혼 소송 관련된 그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부인이 여러 가지 사실을 지금 폭로를 해서 그게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현재는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당시 이제 그 처남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범죄 기록을 열람해 줬다라든지 도움을 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탄핵 소추가 됐는데 당시에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탄핵이 될 만한 거리냐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바로 대전고검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직무가 정지가 됐었는데 예. 오늘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의 기각으로 일단 기각을 내렸고 이 중에 3명은 이 자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는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파면이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또 소수 의견까지 냈습니다. 예. 이런 걸로 보면 거의 완벽하게 사실은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는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또 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또 탄핵 소추를 해놨잖아요. 예. 거기다 또 검사들 4명까지 지금 탄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4명의 탄핵 이 요건도 거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정말 이제 민주당이 오늘 현재 저 준엄한 판결을 이 결정을 교훈 삼아서 예. 나머지 4명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 탄핵의 열풍을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례적인 검사 탄핵 소추안이기 때문에 줄줄이 이어진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다른 검사들에게도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면 오는 그래서 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된 게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게 여러 판단들인데 국민의힘에서도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놨네요. 민주당 정치보복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 남발에 사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태도로 보면요, 정파 이런 걸 떠나서 어느 공무원도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탄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 소추 사유가 좀 불특정됐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탄핵 사유가 뭡니까? 직무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법률 위반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형사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헌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해서 수사가 계류 중입니다. 형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어요. 검찰이 냈을까요? 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협조하는 태도 맞습니까? 판단의 어떤 요건 자체에 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 이거는 헌재가 통상의 저는 이 다른 형사와 관련된 민사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면요, 보통 형사 판결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강제수사권이 민사행정엔 없고 이거는 강제수사권을 동원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 엄중함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대로라면 이 수사를 먼저 보고 확정되는 사실관계 특정을 기다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장유미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뾰족하게 검사 탄핵에 대해서 원래 하지 않는다는 걸 민주당의 법률가들도 알고 있었으면 아까 주진우 변호사 말처럼 주진우 의원 말처럼 나머지 4명의 검사 탄핵 취소해라. 어차피 헌법재판소 가도
예상대로 또 검사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될 게 뻔하다면 그거야말로 정치 공세 아니냐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도 탄핵이란 제도 자체를 필요 최소한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검사 탄핵이란 부분과 관련해 문제 의식을 갖고 그렇지만 지금 추가로 이 헌재에 계류 중인 검사들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위법성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상당한 부적절성을 아마 끝까지 판단으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헌재가 지금까지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가장 또 탄핵의 이 그 가능성이 높았던 검사에 대해서도 기각이 됐었거든요. 예. 유우성 씨 사건과 관련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각적으로 나오는 게 냉철한 현실 판단이겠지만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판사들 그러니까 이 검사들 탄핵이 헌법재판하는 게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 수사라 공수처 만들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도 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탄핵하는 곳입니까? 그 검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은 정말 헌법재판소를 무슨 신심풀이 땅콩처럼 뭐 그냥 내보고 아니면 말고 도대체 그럼 이 네 분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 검사가 9개월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예. 나머지 검사들 지금 내용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탄핵하면 만약에 기각 나면 민주당 이 탄핵을 동조한 의원들은 무슨 책임을 지실 건가요? 일단 과거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지휘를 했던 이정석 검사 다시 이렇게 되면 직무 복귀를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얘기는 검사 4명에 대한 추가로 이어졌던 탄핵 청문회도 중단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이정석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전원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까지 만나봤고요.